4월 3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민간 인프라를 겨냥하는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 교량을 폭파하고 발전소를 다음 타겟으로 지목하면서 계속해서 협상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테헤란 인근 주요 교량이 공습으로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에 위치한 아마존, 오라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타격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세계 에너지 동맹인 호르무즈 해협을 오만과 공동 관리하겠다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전쟁 이후에도 해협 통행료를 징수하고 실질적인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어적 수단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추진 중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력 사용 수위 조절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미국 내 전쟁 지지 여론도 조금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이란 전쟁에 대한 지지율은 개전 초기보다 하락해서 현재 34%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응답자의 7%가 이번 전쟁이 미국인의 희생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어제 국정 운영의 핵심 인력들에 대한 전격적인 경질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펩 본디 법무장관을 어제 전격적으로 해임을 했고요. 이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면서 또 전격 경질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 발동에 이어서 행정부가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별 시민권자 명단을 토대로 유권자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민주당 주지사들은 위헌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서 앞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 방침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현재 한국이 별도 협상을 통해서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제약 바이오 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라면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중장기적인 공급망 다변화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세탁기와 냉장고 등 철강,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완제품에 대해서 제품 가격의 25%를 일괄 관세로 부과하는 포고령이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가전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인 3분의 2는 미국의 이러한 상호 관세 정책이 결국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가 되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가 오늘 글로벌 라이프 필드에서 2026 시즌 홈 오프닝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오프 시즌 동안 전력 보강을 마친 레인저스가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이번 시즌 또 어떤 드라마를 써내려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 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이란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그러니까 2, 3주, 사실상 이란 측의 최후 통첩에 압박을 보내는 그런 대국민 연설이었는데, 이후에 오히려 민간 시설 지금 파괴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참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미국은 테헤란 교량 이렇게 파괴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란도 주변국들을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계속 이렇게 잘 풀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안에 군사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군은 철수한다라고 밝혔는데,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당사국들이 알아서 하라라고 남겨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지금 국제 사회가 아주 심각하게 또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의 에브라힘 아지지 위원장이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열리겠지만 이란의 새로운 규칙을 따르는 국가들에만 통과가 허용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이란에게는 핵보다도 오히려 호르무즈가 더 중요하다, 핵 프로그램보다 호르무즈를 붙잡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란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게 그 핵 프로그램, 표면적으로는 핵 개발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이란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억지력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공습도 있었고 지금 현재의 전쟁도 보듯이 핵이 사실은 보니까 상징적이었을 뿐 실제로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핵을 가졌다고 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지 못한 거죠. 물론 아직까지 핵을 실전에 사용할 만큼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란이 핵 개발에 매달려 왔는데 현재 핵을 가졌다고 해도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반면에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실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미국도 지금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해협을 막아버리니까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뭐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고 미국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중동에서 기름 뭐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그게 또 전 세계 이런 뭐 물류라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휘발유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물류 뭐 대란으로 인한 공급 물가 상승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핵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붙들고 있으면은 오히려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뭔가 딜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게 이번 전쟁을 통해서 또 나타난 겁니다. 지금 통행세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배럴당 1달러.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유조선 한 척 적재 용량이 200만 배럴 정도면은 한국 돈으로 하면 약 30억 원 정도의 통행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뭐 달러도 아니에요. 중국의 위안화로 받거나 아니면은 가상화폐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겠다 하면서 미국의 달러 제재까지 피해서 이렇게 야 이거 참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가 이란에 어떻게 보면 목숨줄이 되고 있고 하나의 핵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이란과 오만 두 나라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라면서 오만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굉장히 좁은 수로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전 세계 20%의 석유 물량이 그쪽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폭 구간이 약 21헬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킬로미터로는 한 40km 정도인데 국제법상 영해 어떤 나라의 영해를 해안선에서 12해리라고 이렇게 국제법상 되어 있는데 이란과 오만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란과 오만 양쪽에 그러면은 해리를 합치면은 24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해리 12해리 하면은 24해리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좁은 구간이 21해리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해협을 지나가려면은 이란의 영해를 지나가든지 오만의 영해를 지나가든지 뭐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배가 지나가면 반드시 네, 국제법상 이란이나 오만의 영해를 통과해야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혼자만으로는 이거를 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야 뭐 무력으로 이렇게 막 통제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뭐 통행료를 받겠다라고 나선다라고 하면은 이란 혼자서만은 통행료를 받을 수 만약에 배들이 그냥 오만 영해로 지나가면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지금 오만을 설득하고 있는 거 꼬시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자 우리가 이란과 오만이 이제 전쟁 끝나면은 이란과 오만이 이 지역에 지나가는 배에 통행료를 같이 받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만은 이제 뭐 중재자 역할을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란과 서방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나라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달콤하죠. 네, 거부는 어렵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지금 막 전쟁 상황, 국제 상황에서 이란 편을 들기도 또 어려운 처지입니다. 뭐 당연히 뭐 그렇게 나서면은 주변 중동 국가들 뭐 중동 산유국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 뻔하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란이 이거 봐라 핵이 문제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거머쥐니까 오히려 이게 우리의 무기가 되네. 뭐 이제 그러면서 오만을 같이 뭐 전쟁이 끝나도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가 관리하자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뭐 흥미로운 뉴스도 하나 있었는데요. 프랑스 선박이 하나가 통과를 했답니다. 프랑스 해운사 소속의 화물선 크리비호가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는데 전쟁이 난 이후 처음으로 서방 선박이 통과를 한 겁니다.
재밌죠. 어떻게 보면은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을 강력하게 거부한 뭐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란이 지정한 경로를 통해서 해협을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이제 뭔가 미국에 반대하고 이란의 말을 들으면은 해협 통과하게 해줄게라는 그런 사인을 보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호르무즈 개방을 놓고 이제 미국이 손 뗀다라고 하니까 뭐 한국을 포함해서 유럽 국가들 뭐 지금 40여 개 국가로 늘었다 하더라고요. 대책 뭐 회의에 나섰다라고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그 이란 입장에서 또 지금 전쟁 중에도 혁명 수비대는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오히려 전쟁 나서 다른 선박들은 다 통과하지 못하고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란은 뭐 자기네 선박들 통과시키고 석유 내보내고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전쟁이 끝나도 어떻게 끝날지도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이 끝나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이제 계속해서 좀 국제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사실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군대를 이쪽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쪽으로 보냈는데 그때 이제 그게 그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어니스트 윌 작전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계기로 미국이 군대를 이쪽으로 보내서 이제 90년대에 어떻게 보면은 제 5함대를 창설하고 이 걸프만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그쪽에 좀 안보를 지켜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이번 이란 전쟁을 계기로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동맹의 어떤 그런 의미도 바뀔 예정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뭐 군대가 다 떠나진 않겠지만 뭐 이제 진짜 뭐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제 미국이 안 지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곳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전쟁 이후에도 참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상당히 조금 전 세계가 흔들흔들하지 않을까. 미국도 영향을 그와 함께 뭐 미국도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앞으로 또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또 어떻게 국제 정세가 흘러가는지 상당히 주목이 될 예정입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1살의 이민화 캐롤튼에서 성장하고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이끄는 비즈니스 전문가로 우뚝 선 사람 누구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캐로톤 시의원 후보 마이크송입니다. 저는 우리 한인 1세대의 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증된 경영 능력으로 시 인프라를 혁신하고 우리 한인 비즈니스가 더 높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준비된 리더 마이크 송. 5월 2일 시의원 선거 4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조기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캐로톤의 미래입니다. Political advertising paid for by the Mike Song campaign.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장애인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내도록 한인 커뮤니티가 지원하고 함께합니다. 2026 더 나눔 장애인 장학금. 10명의 장애인 학생에게 각 $1,000씩 총 1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DK 파운데이션 tx.org에서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고 4월 19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문의는 info@dkfoundationtx.org. 자세한 내용은 KTN 신문 광고를 참고하세요. 장애인 장학금은 더 나눔 성금에 사랑 나눔 토크 콘서트 성금을 더해 마련되었습니다. 함께하는 밝은 미래 DK 파운데이션.
전쟁 와중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고위 인사 2명을 전격 경질을 했는데요. 법무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먼저 팸 본디 법무장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본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죠. 2016년 첫 번째 대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서서 뭐 아주 열성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뭐 형사 재판 한참 진행될 때는 TV까지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기도 했던, 앞장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편을 들었던 그런 인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팸 본디 법무장관 뭐 이런 인물을 이제 법무장관으로 이제 발탁을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나서서까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다라는 뭐 그런 부분인데, 14개월 만에 어제 해임이 됐습니다. 배경이 뭘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경질을 알리면서 뭐 비교적 점잖게 훌륭한 애국자이고 충성스러운 친구다라면서 이렇게 이렇게 평가하고 경질을 했는데, 뭐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는 뭐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지 않은가. 첫 번째는 앱스타인 파일 문제입니다. 그 본디 장관이 앱스타인 파일 내 테이블 책상 위에 가지고 있다라는 뭐 그 질문,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그런, 처음에 앱스타인 막 문제가 불거졌을 때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말실수가 아닌가. 실제로 어떤 명단이 존재하는 뭐 그런 이미지를 줬다라는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공화당 내부의 불만이 법무장관에게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설상가상으로 법무부가 지난해 말 공개한 앱스타인 관련 자료에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이 함께 찍은 사진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네. 이제 두 번째는 법무부가 이게 이제 뭐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들, 정치적 반대편에 선 인물들 기소하라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문책성 해임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또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라든지 민주당의 애덤 시프 상원의원, 뭐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등 직접 거명하면서 기소하라라고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왔는데, 모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탄핵 소추나 뭐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연루된 뭐 그런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절차 문제 등으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도 뭐 본디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하면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뭐 최전선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지지했던 팸 본디 법무장관을 해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이 또 해임이 되었는데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그 사퇴와 즉시 전역을 요구하면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이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은 2023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임명된 사성 장군인데요. 원래는 임기가 내년 중반까지인데 지금 사실은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전시에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군 수뇌부를 이렇게 갑자기 교체하는 매우 이례적인 인사가 단행이 되었습니다. 뭐 그래도 되나 싶기도 한데, 지금 뭐 큰 전쟁 중인데 육군 참모총장을 교체를 한다? 뭐 괜찮은가 하는데, 미국의 군사 지휘 체계가 뭐 육군 참모총장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육군 조직 관리자 역할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 전쟁 지휘 라인은 국방장관, 합동참모의장, 그리고 중부사령관,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육군 참모총장이 이번 전쟁에 뭐 직접적으로 지휘 체계에 관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네. 하지만 전시에 육군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육군 참모총장을 교체한다? 상당히 좀 가벼운 그런 경질은 아니다라는 인식인데, 뭐 여러 가지, 네, 뭐 하나 좀 밉보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얼마 전에 이제 친 트럼프 성향의 유명 가수 키드락 그걸 두고 헤그세스 장관하고 충돌한 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키드락 자택 앞에서 군용 아파치 헬기 2대가 저공 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군용기, 아파치 헬기면은 진짜 공격용으로 쓰이고 하는 그런 군용기잖아요. 근데 군용기 2대가 키드락이라는 가수 자택 바로 위에서 이렇게 저공 비행을 하면서 한마디로 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육군에서는 임무와 무관한 뭐 일반인을 위한 어떤 그런 이벤트성 비행을 했다라면서 조종사들을 직무를 즉시 정지를 했는데, 헤그세스 장관이 여기에 즉각 반발하면서 직무 저지를 해제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헤그세스 장관과 한번 충돌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고요. 결정적으로는 그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 DEI 정책 기조, 그러니까 DEI 뭐 다양성 정책이죠. 네, 그래서 어떤 뭐 기업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뭐 여성, 뭐 흑인,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뭐 진급이나 뭐 아니면은 발탁하고 하는데 어떻게 좀 우대를 주는 그런 정책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요즘에 역차별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미국 전체적으로 이제 학교도 기업도 군대도 이 DEI 정책을 폐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준장 진급 후보자 명단에 흑인 2명하고 여성 2명이 있는데, 그거를 헤그세스 장관이 이 후보들 삭제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총장이 그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맞서서 반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고요. 네, 뭐 이러면서 또 그 군대 내 반다양성 그 기조와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충돌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경질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외에도 더 나가서 뭐 계속해서 뭐 다음 타자들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FBI 국장, 노동부 장관, 뭐 그런 이야기들 뭐 계속 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본보기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충성파들을 이제 모으는 그런 좀 어떤 본보기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전쟁 중에 뭐 얼마 전에 크리스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 교체에 이어서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 경질이라는 뭐 좀 윗선들 해임과 교체가 전격적으로 경질이 뭐 이루어져서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